매주 월수금 11시에 하는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께서는 네. 문다혜 씨께서는 왜 동남아로 이주하셨을까요? 이게 주제입니다. 네. 다혜가 동남아로 간 까닭은. 네. 자,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그때 뭐 아버지 선거운동에 안 나오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직장맘으로서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아빠가 꼭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이랬습니다. 그럼 지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보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말을 아빠한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죠. 확신을 했는데 딸은 동남아로 가버렸다. 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요. 그걸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 따님께서 직접 입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사실 웬만하면요. 대통령이 아버지고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뭐 이주를 하거나 이거는 거의 이민에 가까운 이주 아니겠습니까? 좋죠. 아니,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유학을 가거나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식들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이제 해외에 거주했던 뭐 김영삼 대통령 자녀분도 해외에 거주했었습니다. 네. 또 뭐 김대중 대통령 자녀분도 뭐 홍걸 씨 같은 그때 해외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네. 대통령 되기 전에 해외에 있었던 분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아들은 또 모 대기업에 해서 또 해외 지사 파견을 갔어요. 그것도 사실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직장 일을 잡아서 그냥 파견 근무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족 전체가 이주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 저는요. 네. 어제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인가요? 한국당 의원이 이야기했더니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좀 무서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면은 자,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다. 대통령의 딸도 사생활이 있다. 양해해 달라. 또 초등학생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면 될 텐데 뭐 의법 조치. 그다음에 무슨 검은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무슨 뭐 학생들 명부 뭐 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검은 음습한 게 생각난다면서 거의 반협박이에요.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한테 너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 하면서 넌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넌 뭐 했는데 이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넌 그때 뭐 했는데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데 했잖아, 이거예요. 그때도 했잖아. 그런데 그건 아니죠. 어제 청와대 대변인 말 듣고 그건 아닌데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니 떳떳하면 이야기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지은님께서 한겨레 기자야 대변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아닙니다. 네, 자 꼴통년 문재인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손석희는 노모를 조수석에 태우고 교회 주차장서 뭘 한 겁니까? 효심이 참 대단합니다. 참 멋진 말씀. 네, 진짜 효심이 대단합니다. 네, 원래 점잖으세요. 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봤냐면 저희도 다혜 씨가 그 구기동 집을요 남편한테 증여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팔은 거예요. 그러면 증여 받았을 때도 세금이 물론 안 냅니다.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를 각종 안 세금 내죠. 아니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는데 취득세는 내는 그렇죠. 겁니다. 증여세는 안 내는 거죠. 취득세 2번이나 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취득세를 2번이나 낸 거예요. 남편도 냈고 그 문다혜도 냈고. 3개월 그러면서 사이에. 그거를 또 금방 팔아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둘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거 둘이 이혼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재산 분할로 해서 이혼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 딸이지만 참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혼각이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곽상도 의원 어저께 보니까 남편하고 아이하고 셋이서 그냥 동남아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는 작년 6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말하자면 동남아의 국제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 뭐 한국 교육에 대해서 스카이 캐슬 대신에 동남아 캐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 급속하게 간 거예요. 팔아 넘기고 애를 먼저 하고 이게 아까 모히토 향기님처럼 얘기하고 마이크로 다 엄마 그 아버지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 이렇게 그 마지막 날까지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이민 가버린 식으로 그래서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이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요. 일단요.
이게 경우에는 특히 톨이라는 회사, 문재인 대통령 그 개 이름도 톨이라면서요. 네. 그 톨이라는 회사에서 200억을 지원을 했는데 정부 지원했는데 이 회사는 망했어요. 그리고 3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는 횡령에 대해서도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야 되고 이거 대단한 건입니다. 근데 바로 그 회사에서 있었던 게 사위인 거예요. 그 세 가족이 이렇게 튄 거는 확실한 이주가 아니라 도주의 각으로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막 청와대 대변인이 막 무슨 불독처럼 왕왕거리질 않나. 그리고 작년에 조국이 운영위원회에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민정수석이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아니 민정수석이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하면은 뭐 해요? 이렇게 다 모르고 무능한데. 네. 자, 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중에 네. 정부 지원금 200억이 들어갔고 네. 이것도 이제 현재 이야기입니다. 확인해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 또 이제 그 회사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저는 이제 오늘 내일쯤에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취재 안 한다면 언론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재하기가 예. 간단하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위가 거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시를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뭐 주변 벤처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일 거예요. 그렇다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고 200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럼 대통령 청와대에서 밝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국 수석 말씀하셨는데 민정수석에서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측근 자식들, 자녀들 이 사람들 정확히 딴짓 못하도록 조사하고 컨트롤하는 게 민정수석실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표해야지요. 네. 그리고 횡령이 있었다면 그 문제도 이제 물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문제가 왜 대통령 사생활인데 대통령 딸의 사생활인데 왜 이걸 까발겨서 정치를 이용하느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자녀가 동남아 이슈이기 때문에 경호원 따라갑니다. 한 명만 가겠습니까? 경호원 따라가서 그러면 그 경호원이 따라가면 해외 생활 체류비가 들 거 아닙니까? 국내에 있는 것보다 집 따로 장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한 명은 안 될걸요? 두 명 또는 복수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집 장만해 주고 해외 출장비 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갔는지 그렇게 세금이 투여가 되는데 왜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국민들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야당 국회의원은 그걸 질문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생활 이야기하면서 그냥 뭉개버린다? 그건 아닙니다. 청와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투명한 청와대 만들겠다. 투명해 보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거짓말 이야기하고 두 얼굴 나오고 민낯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태성 님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드루킹이 3년 반이 나왔다. 김경수 실형 안 주려고 집행유예보다 낮게 나오도록 밑밥 던지는 정치 판결이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돈 우리가 뒤에 얘기했지만 4조 7천억 원을 막 쏘아주면서 뭐 어떻게 실형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무슨 사법부입니까? 응? 완전 장악한 거니까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드루킹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다시 이거는 진실은 가려질 거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정희의 이름으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경호를 해주고 있다. 이제 이렇다면은 도대체 해외에 갈 경우에 경호는 얼만큼 더 들어가는지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국회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소관 부서예요, 청와대가.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갑자기 화들짝 놀란 것처럼 무슨 과민반 하는 거 그건 아니죠. 밝히면 되는 겁니다. 밝히면 되는 것이지 뭘 그 두렵습니까? 그럼요. 뭐가? 네. 지금 뭐 박시로미 님도 그렇고 하여튼 현 정권에서는 김경수는 아주 처절하게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손석희를 이렇게 내려 꽂은 게 손석희하고 이제 이 피부도 참 똑같이 이렇게 하얀 김경수를 대선 후보로 내리려고 차기 대선 후보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이름까지 올렸던 손석희를 내려 꽂으려고 하는 거다. 또 이런 네티즌들의 우스개 어린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손석희였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음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땀 아닌 된 분들이 거론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기 누구도 대통령 하는데요. 네. 자, 이런 점에서 아까 써니린님께서 너무 방송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나라에 사는 게 불안하다. 아이라도 외국으로 보내야 하나 하고 무척 고민됩니다. 저는 다혜 씨도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애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의 심정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상당히 굉장히 이상한 점이 손석희 사건 못지않게 있습니다. 네. 왜 그 취득세를 2번씩이나 이혼도 아닌데 내며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빨리 팔아버리고 그냥 쫓기듯이 막 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 먼저 이렇게 딱 보내고 그러면서 세 사람이 이렇게 동남아로 튀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청와대 쪽에서 혹시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뭐 이거 뭐 부르고 뭐 경찰에 출석하고 검찰 조사받고 이건 그럴 만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이제 밝혀지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튀라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저희가 과감하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이 문제는 어찌됐든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외국도요. 대통령의 가족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대통령 가족들은 왜? 난 내 사생활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미국에 또 무슨 뭐 레이건 대통령의 딸이 무슨 뭡니까? 동성연애 해서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가서 한국 청와대의 경호실에 경호를 받는다면 세금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 다물고 고개 돌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쪽에 특히 부동산에 밝은 사람들.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돈이 한 푼이라도 없는 걸. 즉 남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남편의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아내로 말하자면은 증여를 하고 그러면서 아내는 얼른 팔아서 제낀 거죠. 다혜 씨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먹튀, 사기 수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채무 면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현재 저런 추정이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따기파파님께서 구기동에 강제 집행 면탈 면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네, 기열고님 채무 면탈. 예, 수연님 튀었다의 한표. 김정우님 재산 압류 피하려는 꼼수로 사해행위입니다. 즉 증여라는 꼼수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그 사건 보고 어머 안 됐다 이혼하나 보다. 우리의 머리는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질 않는 겁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는 재산 압류 피하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아마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나올 것 같아요. 청와대가 밀려가지 말고 그냥 미리 밝히는 게 청와대를 위해서 낫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딸도 사실 국민들 앞에 그냥 호소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회사 망한 것도 본인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추다 하면 더 감추게 되고 정말 와이셔츠 단추 한 번 잘못 엇갈리면 계속 엇갈리듯이 청와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밝히는 게 좋죠. 우리가 뭐 청와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솔직히. 네.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청와대가 그 다혜 씨가 이렇게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동남아로 이주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과 다 상의하죠. 누가 말하자면은 여기서 뭐 도와줬는가, 뭐 학교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뭐 비행기편도 알아보고 이런 것도 저는 다 기자들이 취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혜 씨가 뭐 요가 강사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어느 나라로 이주하고 이런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이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 공권력이 여기에 대해서 도와줬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아마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집부터 해서 다 알아봐 줬다 한다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통상적인 경호 업무의 하나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아니다. 그것은 과도한 그러니까 공권력의 낭비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이 몰랐다는 거. 공수처는 물론 저는 뭐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우리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만 솔직히 얘기해 갖고 아니 뭘 일을 제대로 하면서 공수처를 해달라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말하자면 직계 가족들 아닙니까?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단언 끝에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가족이 동남아시아로 전부 이주했습니다.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 단계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미 옮겨가서 집 알아보는데 도와줬을 수도 있고 또 경호원도 이미 옮겨갔을 텐데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가족들의 동향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직계 딸 둘밖에 없는 자식 가운데 한 명의 동향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 중에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당장 옷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국민을 속인 거고 국회를 속인 겁니다. 국회 위증죄로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웃기는 거는 뉴스 보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있을 네.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조국이 그날 이렇게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 정도 거짓말이면은 좀 조사 팩트 체크라든가 요새 팩트 체크가 유행이죠. 이런 걸 해가지고 내 이놈 왜 어디 언전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말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앞으로 이제 그 예타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국은 늘 얘기하는 게 즉 우리가 집권을 해갖고 진보 집권 플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10년은 해갖고 이 나라를 싹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자기부터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 일가가 작년 6월에 갔는데 12월에 가가지고 하나도 모른다? 정말 거짓말을 한 위증입니다. 여러분. 무능합니다. 게다가 오만합니다. 네.